열이란 무엇일까? 우리 생활에서 얼음을 만지면 차가움을 느끼고 태양 아래서는 뜨거움을 느끼게 된다. 왜 차가운 물체를 만지면 차가움을 느끼는 걸까? 어떻게 우주 멀리에 떨어진 태양의 뜨거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모두 열의 이동 때문임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열은 무엇일까? 물질일까? 에너지일까?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표현하는 척도인 것일까? 고대의 철학자부터 현대의 통계학학에 이르기까지 열이란 무엇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고대의 철학자들은 열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들은 열을 물질로 정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을 열소라고 불렀다. 열을 열소라는 물질 입자의 모임이라고 하였으며 그 전체의 양은 새로 생기거나 소멸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대 연력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플로지스톤과 칼로릭 이론. 먼저 이들에 대해 알아보자. 플로지스톤 이론은 모든 가연성 물질에는 플로지스톤이라는 입자가 있어 연소 과정에서 플로지스톤이 소모되고 모두 소모되면 다시 연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열을 하나의 물질로 정의하는 것이다. 또한 불에 타는 모든 물질은 플로지스톤을 가지고 있고 불에 타면 이것이 날아간다고 주장했다. 사람이 죽으면 차가워지는 이유도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 이론은 결국 라부아지에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제시하며 마침내 깨지게 되었다. 다음으로 칼로릭 이론에 대해 알아보자. 18세기에는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며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는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는 이론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찬 물체와 뜨거운 물체가 접촉했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것은 칼로릭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칼로릭 이론도 머지않아 깨지게 된다. 미국의 물리학자인 럼퍼드는 대포의 포신이 탄환을 통과하는 길을 뚫는 작업에서 포신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보고 포신으로부터 깎여 나오는 금속 부스러기의 비열을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비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알았고 포신을 깎는 역학적인 일이 열로 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칼로릭 이론을 뒤엎고 열이 운동의 한 형태임을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열이 물질이 아니란 사실은 자명하다. 이제 우리 열은 운동의 한 형태가 되었다. 활발하게 움직이면 뜨겁고 둔하게 움직이면 차갑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열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상적인 기체를 만들어냈다. 이상기체는 말 그대로 이상적인 기체이다. 이상기체는 분자간 상호작용과 분자의 크기를 무시하고 무질서한 운동을 가지고 완전 탄성 충돌을 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한다. 혹시 이 기체 법칙들을 들어본 적 있는가? 보일러 법칙은 온도와 몰수가 일정할 때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한다는 법칙이다. 샤르르 법칙은 압력과 몰수가 일정할 때 부피와 온도가 비례한다는 법칙이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몰수와 부피가 비례한다는 법칙이다. 이러한 법칙은 실험으로 밝혀낸 것이다. 이제 실험의 결과를 하나의 이론으로 엮을 차례이다. 보일리 샤를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정리하면 P는 V분의 MT에 비례하고 기체 상수 R을 비례 상수로 하여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 이상기체를 바탕으로 한 연력학 이론은 고전 물리 개념들을 기술하는 데 성공하며 물리학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력학을 기술하는 여러 법칙들이 있다. 연력학 제0법칙은 열 평형을 설명한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고립된 개의 에너지는 일정함을 보여준다. 연력학 제2법칙은 우주의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 없음을 설명하며 통기약학과의 연결고리가 된다. 이때 클라우지우스에 따르면 엔트로피는 이렇게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연력학 제3법칙은 절대 0도로 다가가면 엔트로피는 일정 상수값으로 엔트로피 변화량은 0으로 수렴함을 설명한다. 연력학은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이용된다. 특히 열기관 부분에서 그러하다. 열기관은 고열원에서 저열원 사이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열 에너지를 역학적 1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연력학 법칙들을 고려하여 모델링된 가장 이상적인 열기관, 카르노 기관과 이론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열기관, 스털링 기관이 대표적이다. 카르노 기관은 2번의 등원 과정과 2번의 단열 과정을 거치는 반면 스털링 기관은 2번의 등원 과정과 2번의 등적 과정을 거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며 느꼈던 열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까지 연력학 과정은 거시적인 세계, 즉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만을 설명한다. 그러나 거시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을 쪼개면 아주 작은 입자가 된다. 이러한 자그마한 입자들의 세상을 미시세계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미시세계의 입자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거시세계의 열 현상을 확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통계역학이다. 통계역학은 루드비 볼츠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선 볼츠만은 분자운동 가정을 하였다. 간단히 말하자면 각각의 충돌은 무작위적이고 독립적이라 가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무질서한 운동을 두 입자의 충돌로 일반화하였으며 충돌 전후의 입자 에너지는 계산될 수 있는 특정한 무작위 분포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했다. 다시 말해 입자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를 알 수 없으니 수많은 입자들이 가질 수 있는 운동 에너지와 각각의 확률을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비둘기집 원리를 이용했다. 개별 입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을 비둘기집이라 하면 입자들은 비둘기와 같다. 충돌을 통해서 서로의 집을 바꿔치기 하지 새로운 집을 짓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면 전체 에너지의 확률 분포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전체 에너지 또한 유지될 수 있다. 한 방에 비둘기 전체가 쏠릴 수 있지 않냐고? 물론 일시적인 순간은 그럴지도 모르지만 수많은 입자들의 기회에서는 결국 확률 법칙을 따르게 된다. 혹시 이런 곡선을 본 적이 있는가? 입자들의 각 속력별 확률 밀도, 쉽게 말해 비둘기집에 비둘기가 들어갈 확률을 나타낸 그래프인 볼츠만 맥스웰 분포이다. 이 식을 해석하자면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량이 작을수록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쏠리게 된다. 개의 전체 운동을 설명한 식을 볼츠만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H-theorem, 즉 H 이론이 나온다. 식을 풀이하면 H는 결국 0으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 개념은 열적 방향성, 즉 엔트로피로 확장된다. 이전에 설명한 엔트로피를 기억하는가? 이 개념을 수식적으로 다시 정리한 것이 H-이론의 결론이다. 따라서 통계역학이 이상기체로 설명하지 못한 엔트로피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열은 미시세계 입자운동의 통계학적 총량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열의 개념은 끊임없이 바뀌고 발전하는 중이다. 양자역학, 페르미온, 페르미-디렉 통계, 보존, 보즈-아인슈타인 통계 등등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열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는 중이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묻겠다. 열이란 무엇인가?